안녕하세요. 국제 RNC 부동산 연구소 권호석 대표입니다. 지난주죠. 5월 7일 날 정부에서는 3기 신도시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3D 신도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D 신도시는 발표를 했지만은 궁극적 목표를 알고 들어가시게 되면 참 좋은 취지인데요. 실상은 많은 문제점이 또 나타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죠. 고창, 장흥과 부천, 대장 지역에 30만 가구를 공급하는 이러한 취지의 목적으로 3기 신도시를 발표를 했습니다. 두 지역에서 조금 서울 지역에서는 외곽 지역이지만은 30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것은 그만큼의 공급량이 늘어남으로써 많은 서민들이라든지 아파트를 소유하시는 분한테는 기쁜 소식이지만은 이에 따른 또한 장단점이 있으리라 보여집니다. 우선 궁극적인 목표를 보시게 되면 제가 앞서서 잠깐 언급을 해드린 바와 같이 저렴한 가격에 아파트를 분양받고자 취지입니다. 주요 서울 지역 지도를 보시게 되면 이게 지금 서울 지도인데요. 화면에 잘 안 보이겠지만 이 서울 지도입니다. 서울 지도에서 인근 지역이죠. 계양과 고창은 인근 지역인데요. 이러한 인근 지역에 서울의 주요 업무와 접근성이 좋은 곳이지만은 이러한 곳에서 또한 아파트를 저렴하게 공급하는 이러한 취지의 목적을 가지고 출발하는 3기 신도시지만은 이러한 정부에서 하고자 하는 것은 3기뿐만 아니라 앞서서 2018년 12월 달에는 2기 신도시도 발표를 했죠. 이러한 신도시가 요즘은 많이 발표를 하는 가운데에서 정부에서는 많은 규제도 있고 이런 가운데서 3기 신도시를 발표했지만은 많은 분들은 정말 이 속내는 기쁜 소식인 듯 하지만은 실상에 여기 살고 있는 많은 분들과 부딪히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점을 보아 문제점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살펴보자면은 우선 문제점은 아무래도 토지 지주와의 협상 문제겠죠. 고향 창릉도 마찬가지, 부천 대장도 마찬가지, 거기 가보시면 농사를 짓거나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부천 같은 경우에는 보시게 되면 비료하우스 농작물 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마찬가지도 공도 마찬가지라 보여집니다. 이런 분들이 사업자를 내서 사업자의 문제도 해결해야 되고 농지의 문제도 해결해야 되고 주택의 기존의 주택도 해결해야 되는데요. 이러한 토지 보상 문제가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의 또 관건이고, 두 번째를 보시면 이러한 보상 문제가 어떻게 할 것이냐도 문제죠. 지금 현 정부에서 기존의 그 전에 정부에 비해서 현 정부에서는 토지의 보상 문제, 올해 전국 보상 금액이 22조 원 역대 기록을 갱신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보았을 때 굉장히 큰 보상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또 보상 문제가 나타나겠죠. 토지 지주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런 것들이 어려운 문제지만은 세월이 흘러가서 계획대로 발표한 대로 나아간다 그러면 서로 순조롭게 해결하는 방법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기반 시설이 계획대로 될 것이냐 이런 문제인데요. 기반 시설은 쉽게 말씀드리면 교통입니다. 교통의 문제가 또한 쉽게 해결이 돼야지만이 직장인이 직주 근접성과 또 실거주의 목적이 양극화가 일어나지 않는 상태에서 교통의 문제 역시 해결돼야 된다 보시면 되겠죠. 특히 이제 부천 같은 경우에는 김포공항이 가깝다 보니까 이러한 소음이라든지 또한 공항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이런 문제점까지 해결해야 된다 보시면 되겠고요. 고양이죠. 고양 같은 경우에는 군부대가 있는데 그 군부대 이전 문제라든지 기존의 주택 또 토지 사업자 보상 문제까지 이런 문제점이 이루 말할 수도 없이 많이 있겠지만은 단순하게 이렇게 세 가지로 짧게 요약을 하자면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교통의 핵심적인 문제를 보면 지금 신도시 3기 신도시는
서울에서 접근성이 양호한 곳을 선별했지만은 거기에 따라서 많은 노력이 정부에서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서울에서 도심까지 30분 출퇴근이 교통이 가능하게 되어 있지만은 실상은 그렇지가 못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친환경과 학군까지 이러한 계획이 좋아진다면 더할 나위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지금 2기 신도시 교통 문제도 해결을 못한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새로운 교통 인프라가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제일 좋은 방법은 기존에 있는 입지와 교통을 이용하는 이러한 것이 아무래도 리스크가 줄어주는 이러한 하나의 방법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통의 인프라라는 것은 그 가까운 입지여야 된다는 것이 첫 번째 이유라고 보시면 되겠죠. 서울의 업무지역으로 갈 때 교통망 확보와 얼마나 저렴하게 공급이 되는지에 따라서 이 정책이 정말 성공과 실패 여부에 달려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향 창릉의 교통 정책인데요. 보신 바와 같이 세절역에서 고양시청역까지 신설 예정이고요. 대공역으로 이어지는 이런 교통이 지금 7개 역이 신설할 것으로 예상을 하게 됩니다. 다만 개통 전에 만약에 입주를 하게 된다면 교통에 대한 정말 지옥 같은 교통의 대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타이밍을 잘 맞추지 않고서는 정말로 내 재산의 가치가 축소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무엇보다도 부동산은 교통이라든지 정부 정책, 은행 규제, 대출 관계 이런 것들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좌우가 되는 것이 바로 가격입니다. 바로 가격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해결하기 전에 만약에 아파트를 입주하신다 그러면 굉장히 교통의 대란으로 인한 불편함으로 인한 가격이 떨어질 수 있는 예상을 한 번쯤은 해보셔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부천 대장동의 교통 정책을 보시게 되면 우선 테크노밸리 신도시와 연계가 되기 때문에 이 테크노밸리와 마곡지구가 부천이 가운데 있죠. 굉장히 5분에서 10분 거리에 가까운 입지에 산업단지가 있음으로 인해서 이러한 산업단지는 사실은 인구가 유입이 되는 지역에 신도시가 들어온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공급이 맞춰지기 때문에 굉장히 입지적으로는 좋은 조건을 갖고 있지만은 향후에 지금 교통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역시 마찬가지로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따를 것으로 한 번쯤은 생각을 해 보셔야 되는데요. 그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김포공항까지 운행되는 수포 간선 급행버스와 또한 7호선 연장선과 또한 GTX B 노선이 추가적으로 들어오고 또한 공항 철도와 5호선, 7호선, 9호선까지 GTX까지 이용이 가능하게끔 지금 이런 계획이 잡혀 있지만은 이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되어야지만이 3도시 신도시에 대한 이런 계획대로 원만한 개발 사업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3도시에 지금 발표한 이러한 지역뿐만 아니라 2도시도 마찬가지고 부동산에 대한 거는 결론은 미래 가치에 달려 있습니다. 이러한 미래 가치를 살펴보시면 집값이 계속 오른다는 보장은 못하지만은 낮은 분양가를 많은 분들이 다 선호를 하고 있는 것이 지명사실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봤을 때에 지금 현재는 고분양가라든지 대출 규제로 인해서 미분양이 속출하지만은 이러한 것들이 목표 취지 아래 맞춰 간다 그러면 3도시에 맞는 이런 미래 가치에 경쟁력과 입지만 갖춘다 그러면 신도시에 대한 개발 사업은 실수요자 중에서도 어느 지역을 선택하든지 간에 사실은 10년 동안 오른다는 보장도 못하고 내려간다는 보장도 못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부동산을 종합적으로 통틀어 봤을 때에 교통과 일자리가 바탕이 돼야 됩니다. 교통과 일자리가 바탕이 되지 않고서는 무엇이 들어오든 공급이 적든 많든 간에 부동산 가치와 미래 가치는 떨어지게 돼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잘 맞춰진다 그러면 미래 가치가 높은 선택을 하시기를 권장을 해드리지만은 그렇지 않고 해서야 신도시만 계속 발표를 하고 이러한 것들이 해결점이 안 보인다 그러면 정말 속수무책의 정책의 이러한 것들은 아무런
무의미하다는 거죠. 이러한 것들을 서민들은 잘 아시고 실제로 실수요의 목적을 갖고 계시는 분이나 투자의 목적을 갖고 계시는 분은 하나의 목표입니다. 미래 가치가 얼마나 있느냐, 교통이 얼마나 편하냐, 또한 일자리 수요가 얼마나 있느냐, 또한 직주 근접성에 따른 편리성이 하나의 부동산은 큰 좌우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봤을 때에 이번 3도시 신도시 개발 계획도 많은 분들이 주목하고 있는 개발 계획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제 RNC 부동산 연구소 권호숙 대표였습니다.